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시는 20대 후반 여자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원은 보약만 지으러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섬유근육통을 한의학으로 치료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전통의학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증도 없고 저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검색을 통해 이곳을 방문했는데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신 2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목, 어깨 등 양 견갑골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3년 전에 류마티스 전문 병원에서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으면 살이 조금 찌고 맞고 나면 4일 정도는 진짜 아프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약간 좋아집니다. 목과 등이 울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손과 발목은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서 마비처럼 안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통증으로 잠을 설치고 잘 때면 이를 악물고 자서 양 턱관절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전신 통증을 호소하던 섬유근육통 환자분이었습니다.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면요, 전신 통증과 만성 피로와 불면을 특징을 한 질환이로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이셨습니다. 섬유근육통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데요. 첫 번째는 통증에 대한 지각 이상인 겁니다. 통증에 대한 과민 반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통증이 왔을 때 아파야 되는데 이분들은 5나 6, 7만 와도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 감소. 그 대표적인 성장 호르몬인데요. 근육과 조직의 회복에 관여하는 그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섬유근육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한방에서 스트레스는 기혈의 순환장애 유발하는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스트레스 원인도 심신에 불조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도와드리면 섬유근육통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입니다. 대표적인 세로토닌인데요.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도 섬유근육통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작업.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광고회사에 계시다 보니까 시를 맞춰주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럼 뭐 야근 작업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 작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항상 노출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섬유근육통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에게 전달한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고요. 두 번째 커피, 세 번째 불필요한 자극입니다. 일단 술이 들어가면 염증 반응 것들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게 들어가면 카페인이 있어서 수면에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겠죠. 통증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과 커피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양과 횟수를 좀 조절하시죠 라고 말씀드렸고, 아픈 곳을 자꾸 만지거나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아픈 곳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은 2차적인 손상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가신다면 그곳에 아이스팩을 10분에서 20분 전후로 해서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근육을 풀어주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심장열을 다스려주면서 위장 운동을 정상화하고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서 재발을 막아주고 전신대사를 정상화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 방송의 핵심은 증상별 주의사항, 증상별 핵심 전달사항인데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섬유근육통은 난치병 중에 하나고요. 환자분의 통증이라든가 불편함이 어떤 통증보다 상당히 끝에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거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대증요법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치료라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죠. 한방에서는 섬유근육통, 기혈순환의 부조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혈순환을 정상화시키면서 심신의 부조화를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조절해주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술이라든가 커피 등의
조심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불필요한 자극을 통해서 아픔을 또 다른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울러 증상에 맞게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따라진다면 환자분께서 어느 순간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이너로 계속 일하고 싶은데 그만두어야 하나 하면서 우울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회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는데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모르는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치료에 열심히 임하셨고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성 피로, 불면, 전신 통증이라는 크나큰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만으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견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